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3분 만에 만보 걷기 효과.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걸어야 좋을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좋다고 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만보를 걷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날씨가 나쁘면 귀찮아져서 걷지 않게 된다. 만보계를 사서 걷기를 시작했지만 3일도 못 가서 그만둔 사람도 많다.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비 오는 날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참 좋겠다.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날 첫눈이 오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너무나 걷고 싶었는데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 눈이 쌓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리는 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뒷산을 걸었고 그리고 무릉도원을 발견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지은이의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어떤 분은 사실은 걷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비 오는 날을 만끽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눈 오는 날을 행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을 소그룹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신의 아그네스의 아그네스 역할을 맡았던 저로서는 그 아그네스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그네스의 어떤 기질과 성향을 느끼고 싶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도는 좀 약간 부족한 뭔가였었는데 가장 그 시도 중에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는 있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빗속을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 비를 온몸으로 맞아봤어요. 근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격한 나머지 이 비를 그래서 이게 코가 정말 과학적으로 생긴 거예요. 만약에 코가 들창코라면 우리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폭우 속에서. 근데 들창코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제가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의 첫 장면이 여러분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호화 벌판에서 마리아가 그 햇빛과 바람과 그 모든 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The hills are alive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가능했죠. 그리고 이제 막 고개를 활짝 쳐들고 태양을 숭배하는 예찬하는 예배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빗 속에서는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자기의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도 어찌 보면 그 책에 함몰돼서 그 함몰된 상태를 느낄 수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요.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가능한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없다는 거죠.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혼돈, 카오스의 상태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 고공기법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 체험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책 속에만 갇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체험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체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절히 믹스가 돼야 돼요. 믹스. 그 적절한 믹스는 하면서 체득하면서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구모식 건강법이다. 이 나구모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본인 누군가를 말하는 거겠죠. 단 3분만 걸어도 만보 걷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 굉장한 거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로 멋지게 걷는 것이다.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멋지게 걷는다는 게 뭐죠? 1.5배 크기로 해서 멋지게 걷는다는 말을 하나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골목골목 사이사이 그늘진 곳, 바람이 산들거리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다닌다고 했거든요. 매일 아침 역 근처를 지날 때면 출근 중인 회사원들과 함께 걷게 된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항상 왜 다들 저렇게 지쳐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고 무릎을 굽히면서 마치 유령 집단처럼 걷고 있다. 그런 자세로 걷는다면 행복이 오다가도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렇게 걷는다면 아무리 걸어도 목, 무릎, 허리 그리고 내장에 부담만 줄 뿐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아리의 펌프 작용도 작동하지 않고 혈액순환도 좋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꼴사나와 보고 있으면 한심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멋지게 걷기로 했다. 근데요, 우리는 또 이제 그거를 간파할 수 있는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의사예요. 이 양반은 직종 자체가 그런 어떤 뭔가를 그 몸을 많이 움직이는 직종이 아니죠. 정신작용 내지는 손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과 수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자,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자, 배우기 위해서 가방에 항상 뭔가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걸을 수 없을까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에서 나한테 걸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 창의적인 머릿속에서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나는 이 방법을 내가 찾기가 힘들다. 그럼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나 이러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같은 상황에는 남편의 양말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짝짝이 양말이 3켤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웬만하면 누가 양말을 막 뚜렷하게 쳐다보고 문양이 저게 다르네. 하나는 동그란 거 하나는 약간 세모진기 다이아몬드식의 모양이네. 이거 구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얼추 비슷하니까 비슷한 양말을 신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고집을 하는 사람이 좀 안쓰럽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둘째가 딱 그러는 거야. 엄마, 다음에 양말을 살 때는 그냥 똑같은 양말을 여러 벌 사.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앞을 싸. 이런 게 바로 창조적인 힘이 아니겠어요? 창조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얘기를 나눠야 되는구나. 나의 처한 상황에 왜냐면은 이 자신의 처한 상황은요, 이 고공 기법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한 상황 말고, 왜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내, 때로는 며느리, 때로는 딸, 이런 국한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3자, 즉 나와의 처한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이 틈새 공략, 이 틈새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빈 토플러죠. 제3의 물결.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도 언급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다른 전공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추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발견,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은 어떤 자신의 처한 다른 환경에 처한 다른 위치에 처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갑자기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 그러니까 큰 것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그게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실타리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권했던 얘기, 멋지게 걷기 첫 번째는요. 축 늘어진 배에 힘을 주고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쫙 핀다. 이거는요. 우리 동아리 활동에서도 무슨 땅끝 부부라는 저도 예전에 땅끝 부부 이게 팔에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운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수십 년이 걸친 이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아차리기.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게 저 의식적으로 이 걸을 때 축 늘어진 배가 일성화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축 늘어진 배에 힘을 주는 거.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전철 속이나 버스 속에서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관략근에 힘을 주는 그것도 운동이에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체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딸내미 둘째는 도대체 버스 정류장에서 팔다리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 혐오해요. 혐오할 정도예요.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민폐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만약에 거기에 밀착돼 있다면, 사람들이 꽉 차 있다면 당연히 안 되죠. 실내고 민폐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시간 나는 틈틈이 팔, 다리, 어깨, 가슴, 목 다 풀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깜빡깜빡을 잘하니까. 그런데 관략근은 이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누군가가 제 디테일을 보고 비방하면 좀 어때요? 그냥 그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무시하면 되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관략근이 약간 좀 나이가 들면요. 특히 이렇게 출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요. 관략근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걸 권유하시더라고요. 소변을 볼 때 그냥 쭉 보지 말고 스스로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가 풀었다가를 이렇게 반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관략근의 힘이 조여진다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관략근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축 늘어진 배를 힘을 주고 집어넣은 다음에 가슴을 편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폐주기라고 했어요. 폐는 기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온몸을 관장한다고 했어요.
기가 오장육부의 기를 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쫙 피면 역시 폐도 강화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 선조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분도 사실 커닝한 거죠.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그리고 왜 우리가 척추를 바로 서야 되냐. 이거는 제가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척추에 그 말하자면 그 뼈에 오장육부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가슴을 웅크리거나,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나름 가슴이 좀 풍만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았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항상 웅크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바로 설 수가 없었죠. 그 측만증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다면 사실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작은 습관이 나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슴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아시잖아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보면요, 막 가방이 어마어마해요. 나 진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이 가슴을 쫙 피고 다녀야 할 아이들이 이 무거운 가방으로 인해서 항상 웅크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오장육부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손은 가볍게 흔든다. 이거는 뭐 말초신경이 손끝, 발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직업의 첫 번째 군단이 지휘자예요. 왜냐? 아시잖아요? 손끝을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수족냉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폭을 최대한 넓혀 척척 걷는다. 이거는 뭐 TV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사 전문가들이 보폭을 넓혀라.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했던 동작들을 그냥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는 이 좋은 그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는 리마인드 작업이에요. 내가 까먹지 않으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축 늘어진 배에 힘을 주고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쫙 편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걷지 않더라도, 앉아있더라도, 서있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은 가볍게 흔들고, 세 번째, 보폭을 최대한 넓혀 척척 걷는다. 좀 모델이 연상되지 않아요? 모델은 되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모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쌍해요.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옷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로 전락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몸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옷태가 안 나요. 적당한 그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옷태가 솔직히 안 나요. 뼈만 앙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을 학대하는 거죠, 모델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뿐이다. 정말 쉽지 않은가? 너무 쉬워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된다면 직접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다니지 마세요. 너무 무겁게 다니지도 마시고 항상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가슴을 피게 되면요, 저절로 이 배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폭을 넓히시고, 저도 아직 요게 좀 힘든데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역까지, 역에서 회사까지 단 몇 번만이라도 이 방식으로 걷는다면 살짝 땀이 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근육이 아플 것이다. 복근, 척추 기립근, 종아리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 양반이 1.5배 안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근, 척추 기립근, 종아리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오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말고 마주치면 서로
길을 양보하다가 부딪힐 위험이 있다. 나아가려는 방향의 하늘을 보고 걸어라. 미소를 지으며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바람을 가르며 척척척 걸어가라. 이런 자세를 습관화하면 일부러 산책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걷는 자세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또 허리는 가늘어지고 마치 키가 커진 듯한 기분까지 느낄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나구모식 건강법이다. 아, 나구모식 이 작가 이름이네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하나 선택하세요. 옷 여러 벌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는 짐을 싸시고 그날 한번 걸어보세요.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되면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가슴이 펴져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보폭은 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이제 보폭을 넓히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끽해보고 그거를 내가 그랬다라고 가정하에 일반 옷을 입었을 때도 한번 그렇게 걸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챕터. 휴관일은 필요하지 않다. 자,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 양반의 얘기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작업을 하고 내 생활 속에서 접목시켜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속에서 답이 안 나오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찾아보고, 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술은 100가지 약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백약지장이라고도 불리지만 마시는 방법에 따라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간이 쉴 수 있게끔 휴관일을 만들어 절제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을 하루 쉬게 한 다음 날에는 하루 쉰 것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평소보다 더 과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은 술을 별로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막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간을 쉬게 하는 날을 정하고 다음날 과음을 할 바에는 일정량을 매일 마시는 편이 더 좋다. 그래서 단 그 양은 와인 2잔이나 청주 1잔 정도로 해야 한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돼요. 뭐 탁주가 됐든 정종이 됐든 맥주가 됐든 소주가 됐든 자기한테 분명히 맞는 게 있어요. 속이 찬 양반들은 맥주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양을 시도를 해보는 거죠. 1잔도 마셔보고 2잔도 마셔보고 뭐 그 이상도 마셔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세요. 이거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고무줄처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나한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코올은 수은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축적되는 독이기 때문이다. 저는 사실은 알코올을 별로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없이도 잘 놀아요. 알코올 없이도 저는 노래 부를 수 있고요. 알코올 없이도 저는 춤출 수 있어요. 필라테스가 그런 건데요. 음악이 나오면 그냥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댄스의 세계에 그러니까 댄스의 다채로운 댄스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 체험을 모든 사람은요. 자기 체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체험한 그 범위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출된 게 뭐 간혹 TV에서 뭐 백조의 호수, 뭐 간혹 그 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춤의 세계.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독일 여성인데 독일 여성이고 그분이 그 나름 그 댄스를 좀 이제 새롭게 펼쳐낸 분이신데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 공연도 제가 그 연극을 할 때 그 동료의 도움으로 그 댄스를 제가 관람을 했었는데요. 운 좋게 그 특별석 S석에 앉아서 와 근데 진짜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 인체의 아름다움을 그때 또 이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안타깝게 그 책이 눈에 확 안 띄거든요. 근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독일 여성으로서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근데 운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끄집어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지금은 제가 아쉽게도 제가 제 눈에는 지금 띄지 않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여성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그분의 기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일반 노멀하지 않은 그분의 그 세계에서 그 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뭐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관람석이 굉장히 공간이 한정적이지만 그 한정적인 공간을 자연을 들여놓다거나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뭐 물도 되고요, 바위의 형상을 갖춘 것을 들여놓고서 댄스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의 그 찰랑임, 그 팀, 그다음에 물방울, 그다음에 수증기 이런 것들을 막 저 춤 속에 접목시키는 그런 아주 다이너믹한 그런 댄스가 있어요. 그 바우하우스가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제가 책장에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 그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도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띄어요. 지금 알려드릴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 나는 틈틈이 자기 자신을 자연에 노출시키고 문화 예술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노동에 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슨 도박에 자기를 막 몰아넣는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생 동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총량이 문제가 된다. 매일 과음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쉬었다고 총량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 섭취할 수 있는 알코올의 상한선, 극량은 남성의 경우 500kg, 여성의 경우 250kg이라고 한다. 와인 한 병, 알코올 도수가 12%, 한 병을 720ml로 환산을 매일 마시면 연간 31.5kg에 상당한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산수가 약해서. 청주 4잔 정도를 매일 마시면 대략 연간 36.5kg이 된다. 즉 남성은 14년에서 15년 정도면 총량에 도달하게 되고 여성은 7, 8년이면 도달한다. 그리고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술 없이도 저는 잘 놀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뭐 사람 따라 다르는 거니까요. 와인 한 병이 대략
잔 정도라고 했을 때 하루 주량을 2잔으로 자제하면 40년 정도는 매일 와인을 즐겨도 된다. 이렇게 셈법을 하면서 와인을 마셔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이러면서까지 마셔야 되나 싶어요. 청주로 치면 한 잔을 조금 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와인 2잔이나 청주 1잔 정도로 멈추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음한 다음 날에 휴관예를 두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이다. 휴관예를 두면 간을 쉬게 했다는 기분이 들 수는 있겠지만 다음 날 다시 과음을 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관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저는 그 선천지기의 정을 그렇게 막 온팡지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삶이 그냥 평탄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도 아니고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없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봐요. 그럼 죽어요.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깜냥 그리고 꼴값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요,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 소진한 후일 수도 있으니까 좀 타진을 해야겠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특히 저는 명리학을 저는 먼저 공부를 하면 좀 덜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늦은 건 늦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명리학을 먼저 익히다 보면은 내가 어떤 류의 인간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서 굳이 남들 하는 거 따라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술을 즐기고 싶다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마시면 사실 사람이 망가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일 뿐만 아니라 한 해에 몇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과음을 해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오히려 홧김에 마시는 술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은 그 홧김, 스트레스를 술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아주 그냥 엄청 망가뜨리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망가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이 정적인지 동적인지를 파악하고, 정적인 사람은 동적인 것에서 취미를 찾는 게 그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겠죠. 또 양적인 사람은 음적인 것을 찾아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자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한 후에 맥주를 마시는 습관도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샤워는 찬 걸로 하잖아요. 맥주는 찬 거죠. 극과 극을 완전히 내 몸에 온팡지게 선물을 하는 거니까 그건 망가지는 지름길이겠죠. 딱히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이미 따버려서 아까운 마음에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주부들이 음식 아깝다고 막 먹어 제끼잖아요. 그러면 비만 살이 찌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샤워 후에는 맥주 대신에 큰 잔에 차가운 물을 가득 따라 마셔보라. 시원하다는 만족감이 들면서 맥주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이분의 요법인가 봐요. 어쨌든 저는 이런 거 별로, 차가운 건 별로 좀 힘들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이 좋지. 잠을 자기 전에 마시는 술 역시 건강에 무척 해롭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마시다 보면 금세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이 무서운 것이다. 알코올은 양이 조금이라도 늘면 반대로 흥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 게다가 잠을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다.
술을 마시고 잘 바에는 식사를 하고 혈당치를 높여서 잠을 청하는 편이 훨씬 낫다. 지금 마시는 알코올량이 적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실 때는 평생에 걸친 총량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젊은 시절 많이 마셨던 사람은 과음이나 습관적인 음주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런 시스템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사실은. 그 뭐라고 하죠? 그 종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사세요. 너무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좀 절제하실 줄도 아시고, 네, 술을 뭐 아무튼 여러분이 지혜로우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여러분 3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쫙 펴고 배에 힘을 주고 보폭을 넓혀보세요. 그리고 그걸 5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작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